분자의 구조와 성질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용어는 처음 나오는 용어인가? 무극성 분자. 이원자 분자일 경우 두 개의 원자가 한 개의 분자를 이루는 경우, 예를 들면 H2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루이스 전자 점식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전자쌍이 끌어당기는 힘의 척도, 정겸 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원자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 원자로 전자의 치우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O2, N2, Cl2와 같이 같은 원자들로 구성된 이원자 분자일 경우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하고 있으면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HCl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면 정기염 성도가 3.0인 Cl, 정기염 성도가 2.1인 H에 비해서 이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더 끌려간다? Cl 쪽으로 더 끌려가 있기 때문에 Cl 쪽은 자기 전자 아닌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도 자기 쪽으로 가져오니까 전체적으로 전자의 분포는 Cl 쪽이 많고 이쪽이 작은 이런 형태, 즉 분자 내에 정기적으로 음성인 부분과 양성인 부분을 가지는 분자가 됩니다. 이런 분자를 우리가 극성 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원자 분자일 경우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같은 원자들끼리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결합하고 있으면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원자가 3개 이상으로 구성된 물질일 경우는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극성이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3개의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며 이건 중요하죠. 이산화탄소 분자를 보면, 자, 구조를 앞에서 했는데 결합각이 18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건 뭘 나타냅니까? 상극자 모멘트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를 보면 분자 안에 요 C하고 O 사이, 요 C하고 O 사이 요 결합은 무슨 결합을 가지고 있다?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자 전체로 봐서는, 자, 정기염 성도가 3.5, 얘가 2.5, 얘가 3.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쌍들이 공유 결합하고 있는 이 전자쌍들이 분자 CO2 분자 전체로 봐서는 어느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고 이쪽으로 조금 가 있고 이쪽으로 조금 가 있으니까 전체로 봐서는 어느 한쪽으로 쏠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무극성 분자다라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요 벡터죠, 벡터. 삼각자 모멘트 벡터인데 벡터의 합이 뭐가 되느냐 하면 0이 됩니다. 여기다가 동전을 놓고 양쪽의 고무줄을 같은 힘으로 당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고무줄, 이 동전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무극성 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Cl3도 역시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는 뭐냐 하면은 무극성 분자입니다. 세 똑같은 힘이 요렇게 잡아당길 때, 왜냐하면 Cl이 정기염 성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 BCl3 같은 경우는 분자 전체로 봐서는 무극성 분자 이렇게 됩니다. CCl4도 마찬가지죠. CCl4는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정사면체 구조이고 분자 안에는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4개 위치에서 당기는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분자 전체에서 전자의 치우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분자의 상극자 모멘트는 0이다. 즉 뮤가 0이다. 뮤가 0이면 분자의 뮤가 0이라는 얘기는 무극성 분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극성 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염 성도가 큰 이게 4.0,
얘가 2.1입니다. 전기오hm 송도가 큰 원자가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더 끌고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델타 플러스인 부분을 가지는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자, 물을 예를 들어 보시면 9번형이고 얘가 104.5도가 되죠. 그래서 이 삼극자 모멘트 이렇게 민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동전이 결국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까 동전 이야기 한 거를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H2O 분자에서는 전자들이 어느 쪽, 전자의 분포가 산소 쪽에 훨씬 많겠죠. 그래서 산소 쪽으로 전자의 치우침이 일어나서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 보면은 산소 쪽이 뭐가 된다? 델타 플러스. 그리고 수소 쪽이 H가 되면서 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오hm 송도가 큰 질소가 질소 쪽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도 역시 무슨 분자다? 극성 분자다. 극성 분자의 표현은 삼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용해성이라는 건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된다. 비슷한 것들끼리 잘 녹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끼리 잘 녹인다. 자, 물이 극성 분자라는 사실, 물이 극성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 핵세인 C6H14,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 아마 여러분들 이제 탄소가 가지 4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만 붙여놓으면 된다? H만 붙여놓으면 헥세인의 구조가 됩니다. 자, 아요딘 I2입니다. 얘는 어디에 잘 녹겠습니까? 아요딘은 두 개의 같은 원자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무극성입니다. 당연히 물에는 잘 녹지 않겠죠. 물은 극성이고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니까. 그래서 아요딘은 헥세인이 잘 녹습니다. 자, 아래쪽에 물은 대표적인 극성 용매입니다. 극성 용매가 되겠지. 다른 것들을 잘 녹이는데 어떤 것들을 잘 녹입니까? HCl과 NH3와 같은 극성 분자. HCl이 물에 잘 녹습니다. 염산을 만들죠. NH3도 물에 잘 녹습니다. 암모니아수를 만들죠. NaCl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예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CU의 소포 2 플러스 2 마이너스죠. 구리이온과 황산이온이 몇 대 몇으로 1대 1로 결합한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는다. 반면에 헥세인은 무극성 분자들을 잘 녹이겠죠. 브로민, 아요딘, 그리고 벤젠입니다. 벤젠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제 화학원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얘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기름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극성 분자고 처음에 지금 층이 이렇게 생겨져 있죠. 안 섞인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헥세인, 얘는 사염화탄소 섞이지 않죠. 근데 막 흔든다. 흔들어서 임의적으로 하면 두 층이 됩니다. 2층이 되지. 왜냐하면 헥세인하고 사염화탄소는 섞일 테니까.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섞인다 해서 3층에서 2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분자의 삼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를 무엇이라고 한다? 극성 분자라고 한다. 물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 이걸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환을 띈다. 얘는 무슨 전환을 띈다? 델타 플러스, 부분적인 플러스 전환을 띈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또는 꽃표를 하라.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아니죠. 분자의 모양이 대칭으로 전자가 어느 한쪽 부분으로 쏠려지지 않으면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CO2에는
CO2 중요하죠, 맞지? CO2에는 뭐가 있지만 요렇게 극성 공유 결합이 있지만 분자의 삼각자 모멘트는 0이다. 맞는 말입니다. NH3 이건 극성 분자죠. 그 다음 BCl3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삼각자 모멘트가 0이다. 라니까 틀렸습니다. 자,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론적인 분자의 모양과 극성 유무를 판단해서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알 수 있다. 자,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성질, 용해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 자,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점이 높다. 요건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2O는 끓는 점이 100도입니다. CH4는 마이너스 162도입니다. 얘가 분자량이 얼마인가 그러면 18. 이거 분자량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있나? 이 분자량이 16입니다. 분자량 기억 안 나면 안 되겠죠. 수소가 원자량 1, 산소가 원자량 16. 요 정도로 하면 되겠죠. 탄소가 원자량 12. 원자량 합치면 분자량이 되는 거지. 자, 물은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 CH4는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자, 분자량이 18, 16으로 즉 상대적 질량이 비슷할 때 극성이 뭐가 더 높다, 끓는 점이 높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분자량이 비슷한 물질이란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기적 성질, 당연히 대전체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걸 갖다 대면 물의 어느 부분이, 물은 어느 부분, 물의 수소 부분이죠. 왜냐하면 수소가 델타 플러스이기 때문입니다. 물의 수소 부분이 대전체 쪽으로 향하면서 물이 휘어집니다. 휘어지거나 또는 대전체로 끌려온다. 끌려온다. 똑같은 말이죠. 플러스로 대전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물의 어느 부분이, 산소 부분이 요렇게, 얘가 델타 마이너스니까 산소 부분이 끌려옵니다. 여기 물 분자의 구조와 극성이 나와 있죠. 이렇게 요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용매 같은 경우는 뷰렛에다가 넣고 흘려주었을 때 대전체에 끌린다. 반면에 핵세인과 같이 무극성 분자들은 그냥 이렇게 대전체 관계없이 그대로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체 같은 경우 HCl 기체가 있다. HCl 기체는 얘가 델타 플러스, 얘가 델타 마이너스입니다. 맞지? HCl을 기체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표현해보자. 즉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자, HCl 요리 극성 분자를 나타내는 모형을 한번 나타내 봤을 때 HCl 기체를 어디다가 넣었을 때, 자, 전기장입니다. 전기장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로 연결된 판때기 사이, 전기장, 요 안에서 그러니까 전기장이 있겠죠. 요게 가면은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요렇게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요렇게 어떻게 한다? 일정하게 배열합니다. 일정하게 배열하지만 무극성 분자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무극성 분자일 경우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겠죠. 자, 요 두 가지가 1번 실험 그리고 2번 실험, 요 두 가지가 뭘 알아보는 거다?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전기적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전자 점으로만 나타냈네요.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식으로 하면 결합선, 이 공유 결합을 결합선 한 개로 나타낼 수 있죠. 탄소는 가지 4개가 나오고 수소는 1개, 탄소는 가지 4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자의 모양은 정사면체 맞죠? 정사면체. 그리고 결합각은 109.5도, 그리고 입체 구조이다. 자, 이 물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자, 선생님이 탄소에서 몇 군데로 나올 때 이중 결합을 구조로 보면 단일 결합처럼 취급하면 얘가 120도입니다. 120도이고 평면 구조입니다. 평면 구조.
자, 가 분자의 모양은 정사면체이다. 나에는 무극성 공유결합 어디 있습니까?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한 거. 이게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여기 탄소하고 탄소 사이 여기 무극성 공유결합. 결합각은 결합각 나가 몇 도? 120도. 그 다음 가가 몇 도다? 109.5도니까 나가 결합각이 더 크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자, 이주기원소 W에서 Z로 이루어진 분자, 가다의 분자식을 나타낸 것이다.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분자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이거이고 분자 안에는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한다. 모주가 아니고 모두. CNOF입니다. 이주기에서. 자, 이주기 보면 뭐 있어요? 리베, 붕탄, 질산, 플레. 얘는 결합을 안 하고 리튬 금속 결합을 하고 베릴륨은 옥텟 규칙을 만족 안 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네 개밖에 없어요. 붕소도 옥텟 규칙 만족 안 하지. 붕소는 이렇게 세 개의 결합을 하고 있지. 세 개의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해도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베릴륨하고 붕소는 옥텟 규칙 만족 안 하니까 남아있는 건 네 가지밖에 없죠. CNOF 뭔지 볼까요? WX2가 될 수 있는 거, WX2가 될 수 있는 거, 네 가지 있는데 WX2가 뭐 될 수 있겠습니까? 자, CO2 아니면 OF2가 됩니다. 만약에 OF2라면 X가 F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X가 F로 사용되면 중심원자로 작용합니다. F는 가지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이건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제, 가가 CO2. 그럼 나는 뭡니까? 여기 O니까 O에 두 개 가지 나오죠. OF2. 자, 이렇게 가지 나오면서 구분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OF2. 요거는 뭡니까? Z3 세 개 붙어 있는 거 NF3 이렇게 나오고 옥텟 규칙 중심 원자가 만족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에는 공유 전자쌍이 두 개 있다가 아니고 뭡니까? 가는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되죠. 공유 전자쌍이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입니다. 가다 중 극성 분자는 두 가지다. 자, 이산화탄소는 분자 모양 대칭입니다. 무극성 분자. 자, NF3는 무슨 모양이다? 삼각뿔 모양입니다. 맞지? 삼각뿔. 전기음 성도 F가 크니까 이게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F3 같은 경우는 F 쪽으로 전자 분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 이게 극성 분자. 마지막으로는 OF2 이것도 어디 이게 델타 마이너스, 이거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F 쪽으로 전자 분포가 더 크죠. 그러니까 두 가지다, 맞죠? Y2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Y2가 뭐야? N2? 이건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N2는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결합은 다중결합이다. 니은과 디귿. 자,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뒤쪽 변에 나오는 문제 계속 풀어봅시다.